호구입니까? 지금까지 그걸 남 퍼주고 있게. 그런데 이제 치명적으로 자기한테도 피해가 가요. 가짜 광기와 진짜 광기의 차이점이 이게 진짜 광기예요. 근데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아니 잠깐만 지금 유럽 나토 유럽한테 지금 선 넘은 거 아니냐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워낙에 우리가 이제 관세라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또 관세구나라고 싶지만 사실은 그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의 사고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실 관세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아직 증명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관세를 높였을 때 성공했나? 그런 역사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국민들에게 부를 가져다 줄까? 그것도 사실 아직 증명이 안 된 상황에서 관세를 매기겠다. 이 유럽 입장에서는 이건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ACI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흔히 우리가 이제 그 별칭으로 바추카포라고 부르는데 이제 군대에서 개인이 메고 다니면서 쏘는 포 중에 바추카포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팔계가 쏘는 거. 맞아 그죠? 그거 예. 알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몇 년생인지 알아요? 몇 년생이신지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빠른 84. 저는 2001년생. 주라기 공원. 부금 틀어주세요. 저희 이제 신뢰되는 질문은 계속해. 그만하고 신뢰되는 여기서- 질문을 해야 프로그램이 살아. 계속해야 돼. 네, 근데 방금 관세 얘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네. 일단 트럼프가 처음에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부터가 관세로 인해서 뭔가 좀 미국을 다시 한번 부흥을 시켜보겠다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조를 그냥 끝까지 유지하려고 억지를 부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트럼프의 뜻대로 가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관세 이 정책을 좀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를 어떤 큰 무기, 정치적 무기로 해가지고 그 이전에 그 대통령들 그 이전에 미국이 하지 않았던 그런 새 길을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한 몇십 년 들어왔던 신자유주의 이거에 대한 정면 비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다 열자. 다 열고 그냥 나 잘하는 거, 너 잘하는 거, 또 너 잘하는 거 있잖아. 그럼 우리 서로 그거 그냥 바꿔가면서 쓰자.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부작용, 그거는 이제 일단 차치하더라도 그런데 이 자체를 이제 거부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 그래야 되는데 미국이 다 잘하는데 그냥 우리가 다 쥐고 다 하면 되는데 왜 남한테 이거를 맡기며 왜 남 거를 사오며 우리 안에서 다 돼?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게 이제 과연 미국에 얼마나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거는 진짜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그런 어떤 신호들도 지금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관세를 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는데 당장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 효과가 나타나질 않죠. 그런데 당장 차원에서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쪽에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면은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그 부과 받는 쪽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별 큰 대응을 못한다 이런 반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럽의 ACI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추카포라고 하는데 그럼 아까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죠. 그렇네요. 예. 그런데 이게 함부로 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프로야구의 선동열 선수라고 있었는데 네, 혹시 알죠. 아시나요? 아니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니 선동열도 몰라. 다시 나이 얘기로 돌아가는 말이 건가요? 안 아니 돼. 그냥 그 선수 분들을 잘 몰라요, 제가. 네. 지금은 감독도 하시고 뭐 그랬는데 네. 어쨌든 과거에 전설적인 투수였었어요. 그런데 당시 그때는 이제 해태 타이거스 뭐 지금은 기아 타이거스인데 굉장한 막강한 팀이었는데 출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투수가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좀 이길 것 같다 싶으면은 감독이 선동열 투수 보고 몸을 풀으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와서 몸을 푸는 것 그 모습만 봐도 상대편에서는 졌다. 그렇지. 동요가 일어나는 네, 거죠. 그래서 그냥 게임을 포기해버리는 그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 전략을 김웅룡 감독이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는 진짜 쓰지 않아도 그냥
몸만 풀어도 아이고 그냥 포기 이렇게 되는 효과 있지 아, 않습니까? 일종의 협박 카드 같은 거구나. 그렇죠. 비대칭 무기, 그러니까 핵무기 같은 것도 일종의 그런 건데 진짜 쓰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 좀 흔들어만 봐도 이제 상대방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거 일종의 바주카 폭의 그거거든요. 그러네. 그런데 이제 치명적으로 이 자기한테도 피해가 가요.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유럽의 경제의 어떤 그 위협으로 다가가는 그런 쪽을 향해서 많은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의 관세하고 비슷하긴 해요. 아직은 이렇게 유럽은 좀 사리는 분위기고 그리고 그 대신에 미국은 그런데도 계속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도 그럼 스스로에게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피해가 오는 걸 아는데도 하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주장은 안 하죠. 네. 아, 네. 본인은 아니다, 미국엔 피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죠. 왜냐면 결국엔 관세를 내는 건 미국 국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살 파먹기를 하면서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가짜 관계와 진짜 관계의 차이점이 이게 진짜 관계예요. 그러면은 일단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도 좀 있잖아요. 저희가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이게 지금 빙상 실크로드를 구축을 한다고 하면서 이 북극 항로를 선점하려는 움직임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렇게 관세 카드까지 꺼내면서 좀 뭐랄까 조바심을 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은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들의 앞마당이니까 굉장한 유리한 그런 프리미엄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1대1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대륙으로 그다음에 네. 바다로 그다음에 또 하나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북방 실크로드, 그 북극으로도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중국이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세 갈래가 있겠죠. 그러니까 땅으로 실크로드, 과거 실크로드처럼 땅으로 가는 길, 그다음에 돌아서 이 동남아시아 지나서 가는 길. 인도양을 통해서 이렇게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가는 길. 그런데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가는 길보다 북방으로 가는 길이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얼음 때문에 조금 뭐 쉽지는 않지만 이게 만약에 북극 항로가 열린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 입장에서도 엄청난 이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모든 면에서 모든 나라들에게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이제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은 거기서 지배력, 지배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의 어떤 그 협력 가능성 이렇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떤 그 상업적 차원에서의 이 북극 항로의 중요성에 더해서 그다음에 군사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사실상 이 북극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나라가 어쨌든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근데 러시아에서는 바로 북극만 넘으면은 캐나다, 미국 이렇게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뭔가를 날려도 빨리빨리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멀죠. 그리고 미국 그 알래스카 있지 않느냐? 알래스카에서는 시베리아 이쪽 그 동쪽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진짜 핵심부 이렇게 서쪽으로는 굉장히 먼 거리죠. 근데 그린란드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는 군사력 목적으로도 어떤 그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앞으로의 어떤 그런 그 위협이 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어떤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최상의 위치라고 이 그린란드 지역을 이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린란드에 있는 미군이 그 우주군이에요. 그러니까 우주군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낯설잖아요. 뭐 우주군은 뭐 하는 사람? 스타워즈도 이거 아니고 뭐예요? 우리나라는 육해공군, 뭐 해병대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에도 이제 있는데 더 많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육군의 전력이 가장 좀 강하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 공군 전력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미국인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니까. 그다음 공군 다음에 해군인데 그 다음이 우주군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미사일을 감시하고 추적하고 등등 이런 것들을 상당 영역을 이 우주군에서 감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군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은 센 영향력이 있는 그러니까 그 우주군이 지금 주둔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거기 그 그린란드 북쪽이거든요. 네. 그만큼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So what are you willing to pay for Greenland? Well, I'm not going to have to pay anything. We're going to have total access to Greenland. We're going to have all military access that we want. We're going to be able to put what we need on Greenland because we want it. We're talking about national security and international security.
So we're going to not have to pay anything other than the fact that we are building the Golden Dome, and the Golden Dome is going to be something that's going to be very amazing. It'll be Israel times probably 100. And we need it. I think we need it. And it's all going to be made in the United States.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렇게 군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린란드 좀 관련해가지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식 섹터에도 또 뭐가 있을까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언급이 되는 게 방산주더라고요. 네, 그럴 수밖에 아무래도 없죠. 네,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하고 이렇게 좀 뭐랄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전부 다 이 그린란드를 탐내는 이유가 결국에는 군사적으로 의미가 너무 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방산주에도 좀 많이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은 그동안 항상 조금 한이 있던 게 있잖아요. 대륙 크기에 비해서 바다가 적어. 맞아요. 심지어 대만이 가로막고 있고 그 나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맞죠? 그쵸. 중국의 입장 네, 맞죠? 그래서 그만큼 좀 포기하기 힘든 땅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래서 네. 북극 항로 열리면 중국은 무조건 거기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은 정말로 북극 항로 물류 관련된 섹터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미국, 중국 가리지 않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 북극 항로가 열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이렇게 돌아서 그리고 운하 통과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서 또 운하 통과하고 이렇게 가는 그 길에 비해서 북극 항로로 가면은 이제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 중국 모두 다 이 유럽과 어떤 그러니까 비행기로 모든 걸 실어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항로 바다 뱃길이 열린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북극이라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태평양 쪽으로 나오려 그러면은 미국이 뭐라 그러고 그렇죠. 좀 인도양 쪽으로 빠질까 그랬더니 또 뭐 인태 전략이라 해서 또 뭐 막지. 그러니까는 그러면 빨리 잽싸게 우리는 북쪽으로. 그러니까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우리도 또 미국으로 북쪽을 또 막아버리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장기판으로 하면 장군 멍군 이렇게 가는 것이죠.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북극 항로가 열리면 우리나라 부산항이 뜬다. 이거 사실입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배를 타고 유럽으로 뭔가를 실어 날른다라고 했을 때는 남쪽으로 돌아서 가는 것보다 지금까지는 북쪽은 못 갔잖아요. 얼음 때문에 못 가니까. 그러니까 뭐 쇠빙선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만 앞으로 진짜 북극 항로가 열린다 그러면 부산항에서 북쪽으로 바로 가는 거죠. 남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진짜 뭔가 네.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물류나 항만 그렇죠. 쪽에서도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통제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태평양처럼 넓은 지역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북극이. 그러니까 그 통제권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이 그린란드를 옆으로 싹싹 지나다니는 그러니까는 그린란드가 그만큼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군침을 흘리는 이제 그런 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 막 트럼프가 자기 동맹들한테 심지어 우리도 동맹이잖아. 네. 우리한테도 굉장히 서운하게 하잖아요. 근데 유럽한테도 굉장히 서운하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 동맹 자체가 지금 분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 뭐 그 밈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미국이 그럴수록 중국은 가만히 있는데 이득을 보는 상황이잖아요. 최근에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영국에 세계 최대 중국 대사관이 생긴다. 그래서 영국 내에서 시위를 하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냐하면 영국 국민들은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왜 우리가 미국 동맹이 있는데 중국 대사관 이렇게 크게 지원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리고 또 막 프랑스도 막 중국의 자본을 이용해서 우리가 더 발전해야 된다. 막 이러고. 그러니까 사실 그전에 그 미국과 관련된 동맹들이 해체되고 중국 쪽으로 다들 좀 이렇게 손을 뻗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동맹 재편이 또 일어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그 유럽의 많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하고 맞아요. 영국 총리,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캐나다 총리도 최근에 이제 중국과 또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 많은 것들이 중국 입장에서는 저도 아까 그 밈을 봤어요. 네. 근데 사실은 저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최근 어디서인지 봤거든요. 근데 그 그림을 보진 않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겼네. 그러니까 그 중국이 특별히 뭐 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이렇게 지지고 볶고 뭐 유럽 때리고 뭐 누구 때리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지금 딱히 뭐 이익 보고 있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국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몸 낮추고 있으면 언젠가는 우리한테 기회가 온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는 유럽 입장에서도 지금까지의 경제 성장 그다음에 그 보안과 방위와 국방 이런 차원은 미국의 이 핵 우산 이렇게 많이 의지를 했잖아요. 그것이 어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까지 뭐 애들을 먹여 살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타산이 서로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지 미국이 호구입니까? 지금까지 그걸 퍼주고 있게. 그러니까 미국도 그게 타산에 맞고 유럽도 한국도 일본도 그 타산에 맞아서 다 그렇게 한 거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제가 이제 신자유주의 비판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그런 규칙으로는 안 된다 이제 분명히 그 방향 전환을 했고 물론 그 상황이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만은 없어요. 지금까지 미국이 이 신자유주의 하에서 자신들이 만든 규칙이잖아요. 그것도 많은 번영을 누렸는데 이게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보이고 있거든요. 그거를 애써 감추고 있었던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좀 깨부신 그런 차원은 있어요, 분명. 그런데 그 정도까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과연 그러면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무언가를 어떤 패러다임이 나올까? 그거는 너무 위험하다. 지금 너무 이제 그 위험한 방법이라는 것이일 뿐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 입장에서도 이제 미국을 그렇게 지금까지 의지하듯이 핵 우산 속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는 유럽 입장에서 신경을 안 쓰던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최근에 유럽에서는 이 핵 무장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핵을 소유한 나라가 영국, 프랑스 이렇게 두 나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사실 유럽 대륙에서는 좀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분들은 핵 너무 싫어가지고 그렇죠. 막 원자력 발전소도 없애고 네. 막 그랬던 분들이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핵이라고 하면 아주 치를 떠는 그런 그렇죠. 좀 그런 스타일인데, 근데 최근 들어와 가지고는 그렇다고 해서 독일이 뭐 핵을 보유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뭔가 유럽 차원에서 이 영국과 이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는 핵 한마디로 말해서 핵 억제력이잖아요. 그것을 유럽 차원으로 공유를 하는 것이 이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법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대화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과 동시에 이제는 그러면은 그 무역이라든가 모든 다방면에서 미국 일방적인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중국과도 뭔가 우리가 이제 일정한 부분의 어떤 이 망을 좀 쌓아야 되는 거 아닌가, 건설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그런 논의들이 이제 유럽 차원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맞아요. 사실 유럽도 그렇지만 이제 뭐 바로 미국 옆에 있는 캐나다도 그렇고, 캐나다도 네, 그렇죠. 중국과의 이제 뭔가 교역을 좀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미국과의 관계는 지금처럼 유지를 하고 있되,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는 조금 좋게 유지를 하되 뭔가 무역이나 또 기업 간의 교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관세도 좀 철폐하고 중국 기업들을 좀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좀 많이 나타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내수 중심이었다가 해외로 많이 지금 진출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정말 딱 그거예요. 지금 손 안 대고 코 풀기.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딱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손 안 대고 코 풀어 보셨어요? 지금 그럴 수 바로 없다. 시도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한테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그냥. 곤란한 부탁을 자꾸 하세요. 네. 네. 일단 저희가 이렇게 좀 편집장님 모시고 이렇게 긴 얘기를 나눠봤는데, 일단 이 그린란드를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또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좀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곳이다. 맞아요.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마지막에요. 제가 이 말 한 말씀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린란드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쿠바도 자기가 해결한다 그러고 캐나다도 미국으로 편입한다 그러고 거기에 그 파나마 운하 네. 운하도 자기 거 만들겠다 그러고 지금 막 전 세계로 지금 막 쏟아붓고 붙었고 있거든요. 그 이유 결정적으로는 앱스타인 때문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글쎄요, 거기까지 나가는 건 너무 많이 나가신 거 아니에요? 본인의 이런 어두운 면을 감추기 위해서
바깥에 엄청 많은 적들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오. 근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우리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실 트럼프가 일기 때 처음 당선이 됐을 때도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위험한 사례라는 책도 나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 그 과학 그다음에 의사 이런 사람 27명인가가 이제 굉장히 위험해진다 책을 냈는데 거기서 그 의사들이 얘기하던 많은 어떤 그 경고들이 실제로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그런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행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건 사실인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세상을 이렇게 위험하게 만들었을까? 저는 그것도 맞지만 그 반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그 위기를 맞는 민주주의가 트럼프라는 위험한 사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과거에 일기 때 처음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사실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과연 그러니까 공화당의 후보로 나왔을 때 네. 공화당이 쟁쟁한 후보들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냥 인간 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다들 그냥 놀려먹기 바빴죠. 근데 그 아주 직설적인 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갑자기 떠오른 그런 후보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 사람들이 이상해졌네라고 하면서 이게 잠깐 바뀔 그다음에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뀌었는데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분명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간다.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이 지금까지의 그 자유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폐기가 되고 그 대체가 과연 이런 그 폐쇄주의 아니면은 어떤 고립주의 이게 방법이냐 그거는 우리가 그 물음표를 제기해봐야 되는 것이고 좀 더 길게 생각을 했을 때는 과거 우리 역사 속에 이제 중상주의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질서하고는 반대가 되는 어떤 그런 건데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를 하고 국가의 이익이 곧 어떤 그 경제의 목적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갔을 때 어떤 위험이 닥쳤는지는 우리가 역사책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런 방향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 우려는 우리가 이제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쉽게 예를 들어서 그린란드를 소유하고 파나마를 소유하고 키우바를 근데 소유라는 것은 특히 그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쉽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건 못 되거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내가 산다. 만약에 안 내놓으면은 군사력으로라도 갖는다 이렇게 세게 질러 놓으면은 그다음에 협상력이 생기니까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소유하는 데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까지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만평을 준비를 했잖아요. 네. 이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소유는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담고 있어요 마트에서. 네. 장바구니에 하나 둘씩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담고 그걸 우리가 있고. 지금 쳐다보고 있죠. 중국과 한국 그리고 미국 국민들. 네. 저희가 오늘 또 그린란드 얘기를 하면서 군사에 대한 얘기도 듣고 그리고 뭔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관계에 대한 얘기도 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경제적인 부분까지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작은 미미하지만 네. 정말 오늘 시작이었는데요. 오늘 시작 미미했을까요? 굉장히 미미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 더 미미한 그런 좋은 이야기 많이 남겼을 것 같고 오늘의 교훈은 이겁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미쳐 날뛰는 이유 트럼프의 골반이 멈추지 않는 탓이다. 이 춤이 계속될수록 세계가 더 유동치고 있어요. 트럼프 YMCA 춤 그만 춰! 멈추란 말이야.